너가 제시해봐라. 그럼 우리가 들어줄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서로. 아니, 그럼 위원장님 그럼 원래 해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받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오면 미워 죽겠는데 안 믿겠습니까? 맨날 우리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놓고 하면 이 예결특위 위원장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욕 많이 먹을 거 같아. 안 깎을 수도 없고 깎으면 욕할 거고. 평부의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왜 그러십니까? 참 제가 안 조금 되네. 그랬습니다. 아니 시의회 역할을 잘하자는 건데 왜 거기 지금 뭐 지평부 그 관계 아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을 한번 그 모시고 한번 대담을 한번 하시죠. 안 놀라가는 거예요. 예? 시의회 방송에다 자꾸 뭐 누가 그러던 거. 사람들 그거 사십니다. 뭐 의원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해서 하니까. 네, 진주평론 진주자 오늘은 특집 대담으로 꾸몄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진주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역임하신 강진철 진주시 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인철입니다. 그 의회 때문에 제가 빨리 좀 모시고 싶었는데 그 정례 때문에 모시지도 못하고 그 위원장도 하시고 이러니까 또 바쁘시고 안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평론에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그 예산 시민주기에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 끝이 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좀 하여튼 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모시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뭐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시의회가 지난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그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가지고 13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2025년도 진주시 본예산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 하셨으니까. 예. 그거 제가 그 3일 하셨죠 예결특위는? 예, 3일 했습니다. 11, 12, 3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뭐 그걸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소임만 해야겠습니까? 대단하시더라고. 그 또 한두 개도 아니고 또 전 그 책도 막 이 정도로 두껍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도. 아무래도 우리 진주시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 보고 가십니까 그러면? 뭐 일일이 또 다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때 또 체킹할 거는 체킹하고 같이 그렇게 순간적인 또 발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대 의회는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본예산 내년 예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오시면 뭐 상임위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도시환경하고 경제복지 도시환경 안 했구나. 기획문화하고 경제복지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러면 시민들이 조금 낯설어하실 것 같아서 그 예결특위 무슨 위원회인지 특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뭐 예산결산 특위는 뭐 다들 우리 시민분들께서 뭐 국회 방송도 많이 보시고 해서 알겠지만은 또 그 항상 그 우리 올해 예산가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때 항상 그렇게 이제 이 예산 결산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각 우리 진주시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획문화위원회,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복지위원회. 거기서 이제 먼저 3일 동안 각각의 그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결산이라고는 이 이제 그 제도를 가지고 특위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진주시 내년도 예산 확정 짓는 그런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또 안에 또 예결특위 말고 윤리특위. 예, 윤리특위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그 8대 시의회 때 말에 생겨갖고 상설화되어 있고요. 상설화되어 있어요. 예, 상설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 예산결산 특위는 예산이나 이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을 때 하는 이 그럼 한시적인 한시적.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모두 몇 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십니까? 보통? 저희들 진주시는 그 의회 운영 규칙에 보면은 지금 원래 9명까지 되어 있지만도 진주시는 편의상
그 7명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7명. 예.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도 기획문화회도 7명, 도시환경위원회도 7명, 아. 그다음에 우리 또 경제복지도 7명. 그래서 우리 예결위도 원래는 9명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끝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 예산결산 특위를 좀 앞으로 상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규 운영위원장에게 제가 이번에 건의를 지금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7명도 조금 해서 2명 더 플러스 해가지고 9명으로 하면은 각 상임위에 각각 3명씩 해놓으면은 최소한의 그 상설을 2년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국회처럼 국회도 우리 알다시피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보다 더 건전성과 투명성을 잘 저희 의회에서 좀 우리 시민들의 낸 세금을 잘 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설화를 한다는 거는 뭐 1년에 몇 번을 뭐 한다 이런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지평부에서 항상 그 우리 본 예산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본 예산이 있고 수시로 하는 우리 추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그걸 상설한다는 소리는 그때마다 우리 예산결산 특위위원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가 돼 있고 한번 1년짜리라도 상설화 되면은 예산결산위원장과 그 7명의 그 예산결산 그때 구성하지 말고 그 상설화를 아예 시켜 놓자 1년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책임을 좀 강하게 느끼고 보다 더 예산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랬습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조금 헛되지 않게 잘 좀 심사를 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결특위는 세계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이렇게 보통 들어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각각 돌아가면서 2명, 2명, 3명, 2명, 3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9명으로 되면은 아마 3명, 3명, 3명 공이 들어와서 1년짜리를 상설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할 수 있게 하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을. 저는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산 심의뿐만 아니고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 시가 집행하면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뭐 감시는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충분하게 한시직 기구로 1년짜리를 주더라도 상설화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예산결산 특위위원들은 언제든지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집행부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예결특위에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이제 오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성함이라도 좀. 예. 그래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우리 7명의 의원들께서 호선을 해서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래서 본회의를 거쳐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제가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지도 하다 보면 또 여야의 또 이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 쪽에서 두 분이 의원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의 위원장이니까 그 우리 부위원장을 우리 또 최지원 의원으로 제가 이제 또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재식 의원, 그래 이제 그 두 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사판 우리 최민국 의원, 그 다음에 사파합니까? 예, 사파합니다. 아주 사파합니다. 제가 참 우리 뭐 어찌 보면 나이가 한 7, 8년 차이 나지만도 어떨 때는 제가 많이 비울 점이 많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다음에 또 우리 그와 똑같이 가는 오경훈 의원이 있습니다. 오경훈 의원하고. 그다음에 한번 보자. 박미경 의원이 이제 들어왔고 그죠. 최신용 의원입니다. 최신용 의원. 최신용 의원님도 급히 기획문화의 소관인데 거기서 이제 잠시 조금 선수가 바뀌 갖고 그래갖고 최신용 의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회의 내용을 회의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의원 고생하시더라고. 그게 참 회의비는 받으시죠? 예? 회의 수당.
없습니다. 없어요. 그는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나 그 우리 매달 20일날 들어오는 그 비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뭐 저희 시의원들은 어디 다른 또 뭐 가더라도 그희들은 이제 수당 같은 거는 받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말로 합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그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오시면은 해야 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그런데 힘이 들더라도 사실상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당연하시겠죠. 그 예길특위 같은 경우에는 뭐 8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주시에서 이게 올린 예산을 뭐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뭐 통과시켜 가지고 그때 진주시에서 뭐 시민들이 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좀 부담이 없으셨습니까? 좀 예결위원장으로서 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상당히 좀 뭐 부담이 왜 없겠나마는도 진주시 예산을 뭐 우리가 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편성권은 없고 삭감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무조건 이 편성된 걸 무작정 통과시켜 주보다는 진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조금 금액이 한 84억 6,300만 원 정도가 세출 예산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좀 진주시 예산을 보면 많지.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평부에서도 조금 뭐 우리 안 좋아하겠네. 진주시 별로 안 좋아하겠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삭감의 규모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적인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진주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1조 8,051억인이 이제 저희 진주시에 이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됐지만은도 여러 가지 이 보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84억 한 6,300만 원 전에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시킨 예산이 1조 7,981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깎았던 금액이 최고 큰 경물이 잘 아시겠지만은 또 저 나중에 나라 그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그거죠. 예, 거기입니다. 뭐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같이 또 이 자리에 설명해라 그러면 제가 뭐 아니 저야 그 뭐 회의하실 때 하는 건 내용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뭐 오경원 의원하고 뭐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몇 번 이게 나와서 이제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깎으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사실 이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이 설치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약 한 76억 정도입니다. 예. 아니 이 전체 금액은 전체 금액은 한 전체 금액이 47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설계비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인데 이게 보면은 설계 용역비가 23억이고 설치 공사비가 53억이고 이번에 이제 총 이제 76억으로 이번에 편성시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역 주민들 특히 내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그거는 소각로 건이고요. 그건 소각로 건이고 이거는 의무상이 아니고 소각로는 환경부에서 그 폐기물 특례법에서는 의무상으로 2030년도까지 이렇게 그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직매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축 공공 처리 시설 이걸 왜 진주시가 설치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국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9.8%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금액에서. 그래 되다 보니까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하면은 우리 지금 진주시에 거기에 있는 매립장에 보면은 음식물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1처리장과 있고 2처리장이 있는데 1처리장이 2005년도에 그거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상 내구연한이 몇 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1처리장과 가축 분뇨를 같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그 정부에서 국비를 대폭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진주시에서 이걸 같이 이제. 묶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합의가 안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 조성 요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통과시킬 때 종합심사에서 우리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쉽게 해서 조성사업 부지 이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과의 그 소통의 만전을 좀 기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좀 그 의견을 좀 많이 담아갖고 내년도 혹시 추경 때 다시 한번 그 진주시 의회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특히 우리 집행부의 장인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데 대해서 아마 뭐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우리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한 해 예산을 이렇게 이제 집행부가 올리면 이제 의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보통 일반 시민들은 삭감하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진주시 예비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비비 예산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주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예, 거죠. 주경 넘어 다시 한번 더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능합니까? 내년 주경 보통 4월, 5월 내년에 5월 달로 잡혀 있죠.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까지 일단 합의가 돼야 뭐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삭감의 이유가 그건데.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분들께 혹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가족 분뇨 처리 시설 부분 아니고 진주 시내 전체 내동 쪽에 전체적인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걸 갖다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이 지금 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예산은 사실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6월 깡니 안 깡니 그리고 본 우리 그 예산결산 특위에서도 깡니 안 깡니 논의가 있었지만도 그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지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는 그는 일종의 하나의 그 토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그렇죠. 기초적인 부지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 부지 조성을 해야만이 설사 가축 분뇨가 나중에 이 자리에서 그 우리 내동면이 안 들어오더라도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부지 조성 이 설계 용역은 해놔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유공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가축 분뇨라든지 소각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재활용 센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가 지금 현재 그게 소각로에 대한 거기 입지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내동면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자기들이 그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가고. 그래서 거기 추천이 되고 우리 진주시 그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우리 내동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아마 빨리 아마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이게 언론 보도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근데 예결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고 예결특위 봤을 때도 이제 공공 이제 분뇨 예가 처리 시설 예가하고 소각하고 이 뭐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보면 답답하던데요. 이게 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그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번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음을 저는 새로 다시 묻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들도 그 우리 그 또 사석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 봅니다. 그게 이는 그 자연순환센터 이 부지 조성이라든지 우리 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진주 시민들 나동 주민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도 전체 진주 시민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필요시설이죠. 예. 근데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나동 주민들에게 그동안 접근을 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자기들도 뭐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우리 여러 가지 여론도 좀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아마 뭐 우리 부산하게 노력하지 않나 싶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오경훈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그걸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 해당 지역 이제 내농 지역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뭘 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사실은 옛날 쓰레기 그 매립장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고생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역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좀 가지고 뭘 하는 건 또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무조건 계속 뭐 그렇죠, 그 희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맞지 않을 것 이게 이제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유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 공무원 쪽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내동 주민들이 좋다. 그동안 우리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 해주라. 우리는 조건을 좀 먼저 달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제가 3자적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내동 주민들은 너가 제시해봐라. 그럼 우리 들어줄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럼, 서로 그럼 위원장님 그럼 원래 해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받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도 시에서는 이제 집행부는 말을 한번 잘못 끝내면 여러 가지 그 뒤에 다른 국폭풍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미미하게 해놓으면 미미하게 제시를 하면 이거 해주려고 했나 또 주민들이 또 반발할 거고 그래서 서로 이 어쩌면은 중간 자석인 입장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민들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면 왜 우리 진주시의회를 활용하지 못하노?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까? 왜 그 상임위가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한데 여기 좀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뭐 시의회하고 뭐 등을 칠라 그러나? 그렇다고 뭐 그쪽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살갑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자세도 지금 현재는 좀 어렵잖아요. 스탠스를 취하기가 행정 쪽 입장에서는 뭐 오면 미워 죽겠는데 뭐 안 믿겠습니까? 맨날 우리 집 앞에 뭐 쓰레기 갖다 놓고 하면 솔직히 그거는 그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의회에 어느 정도의 그 좀 권한을 임의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하기 힘들면 또 시의회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본 의원이 제가 사실 집행부에다 그런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마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게 이제 들은 건데 그 담당 공무원이 저랑 잠깐 또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그 부분을 최소한 내년 한 5, 6월 달까지는 풀기 위해서 부단하게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로드맵을 좀 갖고 있다. 그 갖고 있는 걸 곧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좀 이렇게 협조 요청 좀 왜 그래 미리 그런 거 못 하냐고요. 왜 그래 미리 할 것 같으면 미리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행정이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뭐 그 결론적으로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좀 질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얘가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한 6억짜리 하나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망진산의 종합 안내소. 요거는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는 어쩌면은 끼어 넣기식이 제가 볼 때는 예산 같아요. 왜 그 옆에 보면 지금 유등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다 콘텐츠를 갖다가 사업을 구축해도 되는데 또 다른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망진산에다가 지금 약 한 1,000억 가까이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도 아직 다 안 지났는데 좀 안에 가구 살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좀 보고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위원장님 그 견해하고 저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이게 뭐 종합 안내소를 구축하는 거는 좋은데 개별 지금 비거 테마 공원이라든지 전통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먼저 1차적인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뭘 한다 우리 뭐 한다 이런 식 개념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납득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기획문화에서 했던 내나 우리 우리 망진산에 돈을 약 한 160원을 들여 하는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거기에다가 이 하는 게 타당한가 싶은 생각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거는 저는. 진짜 한번 챙겨봐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너무 뭐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또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진주만의 특화된 뭔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왕진사 이거는 그 예비심사 때도 문제가 제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 박민기 의원이 이제 예비심사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우리 예산결산 특위에 또 박민기 의원님이 또 같이 또 저랑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박민기 의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오경 의원이나 또 최민구 의원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부에서는 우리 예산결산에서 조금 살리고 싶었지만은도 강력하게 안 된다는 걸 아마 그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번에는 삭감 된 걸 인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결특위위원장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안 깎을 수도 없고 깎으면 욕할 거고. 근데 뭐 그런 어려운 어느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너무 또 뭐 정부진 답변하지. 그리고 저 예결특위 첫째 날 그 공보관 소관 그걸 하면서 그 우리 촉성로 이야기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했는가 예비심사 때 했는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공보관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예산 결산 할 때 그때 이제 했고 사실 이 예산 결산 특위가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2차 추경이라 하고 마무리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첫 시간에 들어오는 게 우리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게 제가 그때 진주 대첩역사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저 우리 지평부서에서 진주시 의회에다가 강하게 좋지 못한 단어를 쓴 게 있죠, 그죠? 우리 많이 다뤘죠, 그거. 그렇습니까? 지방자치 역행과 방기를 든다. 지방의회 정치가 대행됐다고 뭐 방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기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잘못된 게 아니고 좀 사고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진주 대첩 이번에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9월 27일 날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또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지방 의회 정치가 대행됐다. 이거는 도저히 아마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지방의회 그 의원들이 들었으면은 아마 진주시에다가 엄청난 항의라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그 공보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바람에 공보관이 아니고 그 담당 국장이 그날 그 위원장님 그 하실 때 나 좀 세게 했으면 좋겠더만은 야 너무 이거 위원장이시니까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하시나 그런 좀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지방의 태행이나 이 방기를 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우리 초창기에 그 할 때 그럴 때도 물론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지만 이거는 정말 용납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담당 국장이 먼저 그 공보관실에서 제가 다루는 걸 보고 미리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뭐 사과 멘트가 나오니까 더 크게 뭐 또 다루기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나서 또 본인 그 담당 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시는 그런 것으로 그미고 보도 자료나 그래 하지 않겠다고 표현을 쓰지 않겠다. 근데 사과를 할 때는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그런 표현을 자제하겠다.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 기관에 대한 이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서로 간에 봤을 때 굉장히 패매한 굉장히 안 좋은 설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한마디 첨언을 한다면은 여태까지 그래도 아마 그게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이 한 발 물러서고 고개 숙였다고만 해도 우리 이번 지방 우리 진주시의회 구대의회는 좀 그나마 그것도 아마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나 예산결산특위 자리에서 그 담당 국장이 사과를 한다. 그 자리가 저는 이때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제가 제기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데 뭐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하기 힘든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시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한번 더 미고 그렇게 또 야단을 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봤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입장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진주시가 그에 대한 입장해가지고 딱 발표를 했는데 그걸 저희들 입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 발표문을 뭐 이걸 보고 웃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진주에서 이런 형식의 진주 집행부에서 내는 공식적인 발표문에 이런 지방자치 역행이나 방기라는 이런 표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적나라하게 스스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솔직해서 그 입장문을 보고 집행 입장을 보고 진짜 참 화가 난다기보다는 자괴감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괴감을 들고 하는데 과연 다 우리 집행부와 조금 가까운 우리 지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라도 전체 다 있는 이 의회 차원에서 아까 기관 대 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당하게 집행부를 저는 크게 질타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똘똘 뭉쳐가고 질타를 하고 시장에 저는 그 시장의 그 반성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담당 국장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앞으로는 뭐 상당히 자제하겠다. 이런 자제라고 하는 것하고 이건 미안하다라고 혹은 죄송하다 하는 거하고는 저는 정말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제 기관과 기관을 서로 대하는 이제 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품격 있게 대하면 품격 있게 대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저는 불만이고. 하여튼 뭐 그날 뭐 우리 위원장이 뭐 이걸 그때 뭘 하셨더라? 한국 뭐 전국 지방자치 뭐 연합회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때 기초원연합회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또 기초미고 그 기초원연합회가 있고 전국 기초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잘못하면은 그 재소까지 한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 하죠. 예. 나는 막 재소 햇빛이 좀 그런데 이제 그까지는 같이 돼. 우리 이제 그 이걸 하고 나서 그때 한참 뒤에 우리 지금 그 후반기 의장을 하고 있는 백승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각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있는 그 의장단에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또 제가 그 예결위에서 제가 들어가서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것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담당 국장이 그때 신주시의 어떤 그 상임위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만 해도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한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찾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무슨 시장파 아인파 뭐 이래 가지고 뭐 분류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진수의회는 근데 의정 활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의정 활동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하시면은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은 또 표를 찍어 드릴 거고 뭐 못하면 표를 안 찍어주고 그게 민주주의 아닐까? 너 좀 세게 나갔나? 맞습니다. 의원은 의원 역할이 있는 거고요.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집행부의 역할에 버금가는 대변인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촉성로 그것도 좀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게 우리 시가 발행하는 촉성로 발행 공보지 그것도 발행 부수를 뭐 9,000부 가까이 이게 좀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300만 원 정도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아까 젊은 그 시의원들 최민구 의원이나 오경영 의원님께서 공보관에다가 그 상당하게 그 많은 또 집요하게 물었죠, 그죠? 물었는데 뭐 보셨겠지만은 또 그동안에 또 뭐
물가 상승, 뭐 인쇄비 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또 계속 또 결산을 통해 갖고 잘 또 이 정리하고 잘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또 따져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또 한 게 그 이야기가 제법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그 K기업가 정신 예. 그 가지고 그 오경훈 의원께서 아마 예, 예. 문제 지적을 하신 걸로 그래 예,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결론이 어찌 됐습니까? 어떤 문제 제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이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K기획과 정신 고장 해가지고 진주에서 공부하게 하고 예. 이 책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평생 학습과에서 이제 이게 이제 예산에 이제 편성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이 책은 평생 학습과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요. 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했는 거고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가지고 평생 학습과는 우리 이제 교육청하고 기관 대 기관끼리 아마 이렇게 조금 그걸 했는 뭐 거예요.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 방과후 수업으로 이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학부형들한테서 저희 진주시에다가 아마 민원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이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본 정규 또 가정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K기획과 정신에 대해서 우리 그 현재 집행부에서 너무 이렇게 지금 다방면으로 하면서 이 고착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은 물론 좋은 그 면도 있겠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면에서는 아까 우리 아직까지 어린 그 우리 그 학생들이 이 방과후 수업까지 한다는 것은 과연 이 친구들이 K기획과 정신 뭘 어떻게 알 것인지. K기획과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혹시 사상 교육이다 싶어가지고 이는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이는 충분히 이는 잘못됐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은 했지만은도 약속을 파기를 할지언정 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 한국경영학회에서 그 진주를 대한민국 기획과 정신 수도로 선포한 배경에는 물론 그 LG GS 삼성 효종의 창업주가 진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고자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흐르는 어떤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여기엔 조금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유교적인 어떤 철학에서 조금은 실천적인 그런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좀 어떤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도 실천을 옮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래. 사회에서 설명을 저한테 하실 때도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그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이거를 한다는 거가 지금 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수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오 의원님 잠깐만 제가 1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구 팀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모르지만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라고 모르고 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실용주의와 맞아떨어졌다. 그건 어떤 논리에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요. 예. 위원장님, 그거는 일단 그 경영학회에서 어떤 요 대한민국 수도로 선포할 당시에 어떤 그런 배경으로. 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하는 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항상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는 책자 용역도 있지만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우리가 가압지수서를 주죠. 그렇죠, 네네. 그죠? 네네. 가압지수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줄 때는 입맛에 이렇게 맞춰오라고 주는 게 가압지수서입니다. 제가 이 말까지 하면은 대충 들으시기라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게 제가 끊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주시 교육지원청에서도
뭐 기관 대 기관으로서 뭐 어떤 MOU 해가지고 뭐 협약을 맺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과연 맞는 것이 이제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이게 교육 자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솔직히 좀 그죠. 들더라고요. 예. 이게 참 우리도 진주시에서 이제 우리 진주 교육청에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일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진주시 교육청이고 뭐 지원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솔직히 해서 이렇게 또 집행부에서 조금 건의를 하니까 아마 뭐 좋지 못한 또 이런 뭐.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하지만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끊을 거는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아쉽다 생각합니다. 뭐 예산이 많고 적음이 그럼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충분히 그 판단할 수 있는 뭐 성인들이나 뭐 청년 CEO나 뭐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뭐 역사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주입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야 진짜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예산을 많으니까 뭐 깎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지역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회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개만 더 그 첨언을 한다면은 이번에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이번에 그 우리 그 총괄 계획과 예산이 네. 그 반액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6,200여만 원의 이거 총괄 건축 예예. 총괄 우리 건축가. 공공기획 추진단에 보면은 예.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거기 그분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분은 정식 직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입니다. 한 번은 내려와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설에 있습니다. 그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아간다. 520만 원. 그 말씀이구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 저 좀 속이지. 그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는 건축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면은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한 하루 거기 한번 오는 거기 한 6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루 일회가 오는데요. 예. 그게 이제 자기 그 전문자적인 자문 수수료가 44만 원. 와.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교통비가 16만 원. 예. 그다음에 하루 일비가 2만 5천 원. 그다음에 식대가 2만 5천 원. 그래 갖고 65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65만 원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책정이 한 달에 총 일주일에 2번인데 한 번은 하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굳이 8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한 달에 약 한 520여만 원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한번 보자. 거기가 한번 보자. 두 번입니다. 예. 거기 6,240만 원인데 1년에 총괄 계획과 자문 수당이 근데 자문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3,120만 원을 반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하상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이는 이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일인데 무려 뭐 야당 의원도 이걸 돈을 줘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기에 참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줘야 되죠? 하상회의를 하고 그게 나는 그래 그분의 성향을 잘 모르겠어요. 왜 줘라? 그분은 아니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강의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안 하면은 뭐 철저하게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도 제가 그 아마 이 자료를 구하지는 했지만도 이분이 그 자문 수당이 이분은 고급 기술자가 돼갖고 하루에 44만 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서 내려오니까 교통비가 16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비 2만 5천 원, 그 식비 2만 5천 원, 그래갖고 65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서울에서 진주하고 하상회를 하는데 또 우리가 하상회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도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이제 보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러면 반은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되면은 아, 그것도 일이 뭐 매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분이 건축계획에서 총괄계획가입니다. 이분의 역할이 뭐인가 하면은 우리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성효상 씨. 진주 대책광장 있죠. 예. 진주 대책광장에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2022년도 7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7일 날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한 적도 없이 이 도시계획 이걸 바꿉니다. 변경을 합니다. 네. 변경을 할 때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진주시 공공건축과 제도가 있고 지금 진주시에 총 32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외에 31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충분히 그 계획을 짜도 되는데 또 다른 성효상이라고 하는 분을 오면서부터 진주시 지금 진주 대책광장 역사공원이 이상하게 제 눈에 볼 때는 완전히 비움의 광장에서 이상하게 지금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역할을 이렇게 자문료를 받아가면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번 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참 최민국 우리 젊은 시의원이 집요하게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 저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다른 시의원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깍자고 삭감해도 무방하도록 했는데 야당 시의원께서 이걸 갖다가 같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상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죠? 그런 예산 안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결산 특위는 1년짜리 상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상설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론 이게 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책임성을 부여하는 측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제 저는 이제 책임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상설화를 시켜 놓으면 계속적으로 1년 되도록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지평부로 가서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본 기간에 비해서 예결특위가 특위장에서 그 어떤 경험치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잘했다 못했다가 분명하게 가려지고 그러면은 예산이 좀 더 투명해지고 사업도 좀 더 진주 지평부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결특위를 상설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주시의원과 제가 얼핏 제가 한번 반 그었고요. 또 다른 데 한번 제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의회가 좀 선도적으로 저는 항상 선도적으로 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지난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지평부가 우리 의장단 구성이 바뀔 때부터 제가 끊임없이 제가 이 논의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장님 뭘 하시던 거예요? 좋은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또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시의원님들께서는 또 조금 지평부의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해가 제가 안 되네. 조금 그랬습니다. 시의회 역할을 잘하자는 건데 왜 거기에 진주시가 개입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내년 2월달에 이제 임시회 때 이걸 공식화 시키갖고 의제를 제가 아마 우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또 우리 운영위원으로 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해가지고 담은 우리 저희들이 이제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지만도 한번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이번 9대까지는 정리를 하고 쉽게 해서 다음에 또 10대 때 좋은 시의원님들이 오시실 때 미리 저희들이 이 토대를 마련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화를 이제 하는 게 좋은 게 제가 그냥 좁은 소견에 이번에 예결특위 하는 걸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 계세요. 그냥 질이 없습니까라고 하니 그냥 앉아 있기 뭐 하니까 그냥 제가 봐도 이걸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싶은 내용은 그냥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뭐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용을 또 전혀 뭐 모르고 권장하는 듯한 이게 심의가 아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뭐 권장하는 듯한 어떤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저는 이 상설화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제 역할 견제와 감시라는 그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건 시 아니에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데 시의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 어떤 그 명분에 어떤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조금 뭐 일부 공직 생활을 제가 좀 했지만은 또 서울에서 저는 항상 이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바깥에서 바라볼 때 감사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도리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감사 오면은 감사를 하실 때 우리의 애로사항을 감사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또 이 부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 그걸 그 어떤 감사 이 관들이 오셔가지고 상급기관에 갔을 때 또 다른 더 상급기관에 갔을 때 또 감사원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 좀 바뀌고 그리고 건전한 또 정부가 이끌어 나가고 기초단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산결산 특위도 이러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의회하고 같이 뭔가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그 편성을 하기 전에 좀 끼워 맞춰갈 수 있는 논의도 되고 그렇죠, 사전 그렇죠? 협의도 되고 그렇죠. 이게 그 아까 이 촬영하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집행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 법리적 해석이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걸 괜히 간섭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말씀 잠깐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파입니까? 어떤 거예요? 아이고 그 공유재산 그거요. 공유재산. 뭐 공유재산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그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이 시행 규칙이 이제 조금 바뀌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다들 우리 그 의회 의원이 되고 하려 그러면은 공유재산법을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행진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은 우리 그 집행부가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또 어떻게 또 유용하게 또 만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뭐 같은 행정복지센터를 한 개 새로 짓는다. 건립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 계획을 잡을 때부터 이 공유재산이라고는 이 제도를 갖고 이 의회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문화위에서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리 제일 기초를 잡을 때 이걸 이래서 무슨 A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너무 오래됐으니까 건립을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그때는 크게 이 설계 도면이 안 나와도 됩니다. 대충 이만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은 심사를 하고 그럼 그 소관 부서에 이제 또 상임위를 넘어간단 말입니다. 넘어갈 때 이 내용을 그 우리 이 공유재산을 그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가 조금 뭔가 잘 맞지 못했던 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유재산 시행 규칙이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같이 5개년 같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5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 예. 그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다는. 예. 그래서 이번에 한 2년 지냈지만은도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런 끈끈이 한 거 있어갖고 저랑 상당히 좀 마찰이
좀 그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진주시의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저는 좀 같이 조금 좀 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의회의 일이니까 집행부가 무조건 그걸 그 동의안을 가져온다고 해서 마냥 동의만 해주고 거수기만 할 게 아니고 누가 법이 없는 걸 가져왔으니까 이는 부기를 시키고 아니면 보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진주시 의회 역할이죠, 그죠? 무뚝대고 뭐 잘못되어 있는 그거 걸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2년 전에 우리 같은 의원님들끼리라도 제가 상당히 뭐 조금 우리 속된 말로 그래 니 잘났다 소리가 들으면서 제가 조금 그런 니 잘났다 힘이 소리는 들었는데.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러고 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무원 그 의회 우리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 공유재산이 이렇게 중요한 기구라는 걸 아마 알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욕들을 먹어도 뭐 할 일 하는 거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건 저도 뭐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예결특위에서 이제 진주시에 제출한 본예산을 심의를 하셨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활동 내용이나 뭐 이런 뭐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예. 한번 보자. 우리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 아 시가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 좀 역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게 좀 보인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항상 그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우리 그 우리 국회 예산, 우리 정부 예산도 정부 그렇습니다. 예산도, 요즘은 거의다 보면 사회복지 분야 거의 한 40% 이상이 넘습니다. 사회복지.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한 4.45%를 잡았습니다. 복지 분야에. 예.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받았고 그다음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한 9.48%. 그래갖고 그 두 개 합치면 약 한 94% 정도가 됩니다. 그래 함으로써 이제 이번에 보니까 문화와 또 관광 분야에 250억 정액을 했더라고요. 정액이요. 예. 문화와 관광 분야에.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조금 그 지금 그 뭐 비거탐화공원 조성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하고 또 저쪽에 그 진주수 외성 관련 컨텐츠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몇 가지 들리던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은 먼저 6억부터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돼있는데 도리어 이제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삭감되었다고는 그 일단 그 뭐 핑계로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에 대폭 축소 한 50%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뭐 우리 일종 이야기하는 뭐 도로를 새로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좀 있죠, 그죠? 지금 건설 내수나 분야가 대폭 줄어드니까. 건설 다 죽을 것 같던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한 50% 줄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이번에 제가 소관되어 있는 게 내나 또 건설 분야니까 도시환경 쪽이니까 우리 도로가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하청가라든지 보면 규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그럼 지역 상공인 쪽 이런 이쪽 경제 쪽 이제 또 지역 상공 쪽하고는 또 그 분야는 이제 경제복지 쪽이니까 조금 좀 다른 분야고 다르고. 이는 이제 건설 분야니까. 건설 건설 분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인데 어쩌면은 또 내년 주경 때 5월달에 그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으면은 보완하게끔 아마 우리 집행부도 노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 신년 특집으로 예. 내년 진주시에서 각 분야별로 요런 거 합니다라는 걸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요. 이게 사실은 그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정 연설을 할 때 그 신문에 한 페이지 나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그 지나가고 나면 뭐 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고 솔직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진주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니까 어떤 지역에 뭐 어떤 사업들이 뭐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줄 필요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시장님 나오셔갖고 그 시정 질문에 시정 연설 했죠, 그죠? 그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아우트라인에 다 나와 있죠. 아웃라인만 나와 있고. 예, 나와 있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좀 안 나와 있죠, 그죠? 뭐 그런 거는 우리 뭐 충분히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 뭐 자료를 뭐 못 줄 것도 없을 거고. 저는 시민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희들은 뭐 어차피 하는 목표가
시민들한테 뭐 시든 의회든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뭐 그게 이제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찌면 뭐 집행부 그 뭐 관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을 한번 모시고 한번 대담을 한번 하시죠. 안 말락합니다. 예? 시의회 방송이라 자꾸 뭐 누가 그러던 거예요? 뭐 사람들 그거 사십니다. 뭐 의원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해서니까 뭐 의회 방송 아니냐 자꾸 뭐 놀린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제 뭐. 근데 어쩌면은 나는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감사 제도를 이야기했다시피 네. 했습니까? 이걸 듣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리어 우리 의원님들이 저리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도리어 저는 자기들에게 저는 이불로 그 직접적 이야기 못하는 걸 간접적으로 저는 전달한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 좋은 이 방송 이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보겠죠, 황 PD.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럼 뭐 집행부에서는 우리 진주 평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는 것 됐어요. 그래요? 오히려 뭐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걸 그와 덜 쓰시냐 뭐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실까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좀 바뀌어야 되고 특히 저는 집행부 공무원 자꾸 뭐 다른 이야기 길을 다른 것보다는 수장이 우리 그 장이 저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불어 30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각 지방 기초단체장이나 강력단체장들도 지방자치가 생기기 때문에 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같이 의회가 있는 건데 그럼 같이 갈란 닦고 맨날 이야기는 그 두 바퀴 축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 해놓고 장이 그냥 하는 일에는 의회는 그냥 그만 따라만 주면 된다. 그런 사고는 나 지금은 이제 현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권력 중에서 행정 권력이 제일 셉니다. 위원장님 그리 뭐 느끼시잖아요. 그 우리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대책 관련하고 토론회 하셨죠. 예. 그때 나와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 하던 태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물론 봤죠. 예, 그게 물론 납작 엎드리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토론도 성숙한 토론 문화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정 안 하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 토론자들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게 행정에서 나온 이제 분들이 과연 할 행동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충분히 저도 우리 공감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리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은 참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참 이 공무원들은 승진의 목을 매는데 얼마나 자기도 그렇게 크면서도 우리 의회하고 마찰을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자괴감에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제 방에 불러와서 조금 혼도 많이 났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한 번 더 한다면은 의회가 뭐 어떻게 급이고 힘이 있고 필요한지를 내가 꼭 보여준다고 자기들한테 이야기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츰차츰 이제 이 변화를 하는 과정인데 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우리 구대의회가 젊은 시의원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또 우리가 진주 의회에 보면은 정책 지원관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걸 하면서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제는 자기들도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날 나오는 그분한테 제가 악수를 청하면서 그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좀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누구 시의원이든 누구든 뭘 떠나가지고 행정은 무조건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이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은 있겠지만 자기가 소속한 행정기관이라는 거기서 자기가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금
조금 네. 심하게 나갔죠. 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진주시가 정말 이래 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이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왜 시의회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민한테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한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우리 시의회 이런 한 명으로서 저도 뭐 상당히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더 좀 바뀌고 발전해야 되겠다. 의회도 의원들도 보다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좀 더 그렇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논리 없이 그 지평부 그 공무원들하고 하면은 진주시의회가 항상 딸립니다. 지게 돼 그렇잖아요, 있죠. 그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그 담당 공무원도 지금은 자기가 너무 조금 가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옛날에 생각. 그분이 그래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 안 상당히 했거든요. 능력이 있는 예, 그 분이거든요. 예. 아, 근데 그분 굉장히 잘 봤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잘 봤었는데 그거 딱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뀌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도 이제 그 올 7일 때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얘기해서 다른 담당 분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질러 나간 거예요. 자기가 뭐 치운다고. 치우다 보니까 희한하게 휘말려 버린 거죠. 그거는 예. 그분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 상임위로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시고 예예. 도시환경위원회 굵직굵직한 거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난들. 예. 그 어찌 이제 좀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면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같은 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한 76억 전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내년도 대치를 해가지고 5월 추경 때 다시 오는 걸 따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가축 분뇨 처리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장 1시설과 2시설인데 1시설이 그 이제 2005년도 노후가 만든 내구위원회 지내는 바람에 같이 바이오 시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100 가축 분뇨 110톤, 음식물 처리 50톤 이래갖고 이제 160톤 갖고 국비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 간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난항을 겪을지는 지평부서 몰랐죠, 그죠?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이게 그 또 소각장 부분이 지금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도 광역 소각장 같은. 예. 소각장이 사실상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직밀입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진주시 집행부는 내년에 환경부에다가 먼저 사업을 갖다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주시는 이번에 내년에 신청하지 못하는 걸 보통 저는 상황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안 되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 늦어짐으로써 이 사업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게 뭐겠습니까? 가축 분뇨. 주민들과의 네. 이 소통 그리고 협의 모든 것을 이 바란스를 맞추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미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잘 그 좀 구성해서 그게 돼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위원회 그것도 이번 예산이 1억짜리 있습니다. 그래 그걸 또 처음에 이 통과를 시켜주냐 안 시켜주는데 그걸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아사리 우리 의회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예. 하지 그래서 말라는 그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그거는 통과시킴으로써 내년에 입지 선정위원회 그 구성이 되면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하지만은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그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러니까 큰 입지 게 좀 남아요. 선정위원회 자체가 좀 안 되니까 그게 예. 문제는 거고. 그보다는 더 큰 게 그게죠. 지금 그 주민협의체가 예, 주민 협의체. 제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 그게 제가 볼 때는 법이 그동안 있던 거지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 일부 잘못한 거 있지만 주민협의체가 그동안 22명이 아니고 18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벌써 11명으로 그 이렇게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걸 모르고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협의체를 아마 사천과 진주가 비율적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볼 때는 아마 4대 7로 하면 싶은데 또 우리 사천에서는 6대 5로 하자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씀 하시니까 벌써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주민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저희도 뭐 4대 7이든 뭐 5대 6이든 간에 일단은 좀 빨리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좀 빨리빨리 좀 맞습니다. 해결이 되면 좋겠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시의회가 좀 이게 좀 다리 역할을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게 시하고 시민들하고 뭐 둘이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옆에서도 조금 힘을 좀 써줄 수 있는 기관이 진주시의회고, 또 우리 또 그 우리 박정규 의원님이나 또 우리 특히 해피는 또 우리 운영위를 책임지고 있는 박정규 위원장님이나 또 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강무 의원님이 또 해피는 또 지역과 그쪽입니다. 그쪽이고. 네,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면 욕 들어문다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자기들이 뭐 노력을 하는데도 막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막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제 의회 차원에서 돕는 것은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역대 진주시 의회보다 한 9대 의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그럴까요? 예. 참 우리 이번에 그 구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 또 해주시는 또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 보고 더 열심히 하고 잘해라고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우리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도움을 받고 같이 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이제는 조금 뭐냐면 좀 내실 있고 탄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결산 부분도 보다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도 자기들도 아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는 그걸 제가 수시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저 의회에서 조금 위협하고 그 모자람이 있는 끝에도 조금 날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해서 저희 진주시에서 잘 예산도 편성금이고 하고 그리고 감시해서 또 그리고 결산까지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우리 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모셨어. 말씀을 이리 잘하시는데. 예, 오늘 진주평균 진주자 특별 대담에 우리 강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모시고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편하다 아닙니까? 이제 뭐 외도 다 끝났고. 그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방학이라 놀면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미리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지금 계속 앉아 있다가 왔는데 뭐 틈틈이 방학이라도 의회 가서 그동안 못 봤던 자료 보고 그렇게 비축을 하도록 8대와 9대가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